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미래,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만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 퓨처 셀프는 먼 미래에서부터 다시 현재로 오는 거예요. 오늘은 프롤로그를 같이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가 말했어요? 햄릿이 이야기했죠. 오늘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빌 고다드, 당신이 어디에 가장 몰입하는지 확인하라. 내가 어디에 지금 가장 몰입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오마이갓 머리띠를 하고 오셨네요. 너무 귀여워.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서가 바로 이 퓨처 셀프입니다. 퓨처 셀프 아침 낭독에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 전권을 2월 달에 낭독을 다 하고 다시 한번 프롤로그를 낭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2015년 10월 4일 저녁 17세의 지미 도널드스는 11학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역사 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4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다. 3년 전부터 지미는 열심히 유튜브를 제작했지만 이번 촬영은 달랐다. 전에 찍은 영상들은 대부분 비디오 게임 해설이나 유명 유튜버의 생활과 수입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자신과 나누는 은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구독자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지민은 6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12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5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10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각 영상의 길이는 2분이었다. 극적이고 짜릿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지니는 미래의 나에 대해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다. 평소 같으면 영상을 찍자마자 올렸지만 이번에는 2015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각 영상이 정확하게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공개되도록 해야 예약 설정을 해두었다. 6개월 후인 2016년 4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지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은 지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현재 통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낭독 파이팅. 퓨처 셀프 11페이지입니다. 희진 대표님, 낭독해주세요. 낭독 파이팅! 낭독 이 파이팅. 영상,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내 채널은 구독자가 8,000명이고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 이 수치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 수치와 비교해 보길. 그런 다음 그는 미래의 나와 짧은 대화를 나눈다. 6개월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때도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면 좋겠어. 구독자가 적어도 15,000명은 됐으면 해.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야. 그렇게 되지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 여러분도, 그래. 지금도 나는 유튜브를 즐기고 있어. 미래의 나도 계속 그러면 좋겠어. 6개월 안에 내 채널의 구독자가 2만 명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아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지민은 6개월 목표를 달성했다. 그뿐 아니라 2016년 10월 4일 12개월 후 미래의 내 영상이 공개될 무렵에는 6개월 전보다 구독자 수가 10배 증가해 그의 채널 구독자는 20만 명 이상이 됐다. 그는 수백만 명이 좋아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그의 영상은 점점 대담해지고 혁신을 거듭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미래의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을 제작한 일은 지미의 인상에서 전환점이 됐다.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는 지미가 꿈을 향해 용기를 내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다. 몇 년 후 그는 인터넷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금도 그의 인기는 여전하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12페이지입니다. 네, 서른 대표님. 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즉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이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즉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날 밤 역사 시험을 포기하고 미래의 나라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지미는 다른 사람이 됐다. 실제로 지미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2015년 10월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달라진 영상에는 비디오 게임이 진행되는 모니터가 아니라 그의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한다. 지미는 자신이 만든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의 영상에 자주 출연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 2016년 6월 1일 지미의 첫 번째 영상은 엄청난 입소문이 나면서 2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미와 그의 친구들은 최고의 유튜브 영상을 선보인다며 댓글을 달았다. 영상에는 시각 효과가 더 많이 생겼고 미스터 비스트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으스대며 활개쳤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매출을 지니면 흥미로운 묘기나 우스꽝스러운 재주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는 피크닉 테이블을 구매해서 플라스틱 버터 칼만 사용해 그 테이블을 반으로 잘랐다. 지민은 테이블을 자르기 위해 플라스틱 칼 수천 개를 사는데 60달러 이상을 썼고 미션을 수행하는데 수십 시간이 걸렸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300만 건 이상이었다. 2016년 8월 23일에는 친구가 식품 포장용 랩 100개를 이용해 자신을 둘둘 마는 영상을 올려 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16년 10월 16일 그는 자신이 인터넷 광고를 읽자마자 그 광고가 즉시 현실이 되는 상황극을 만들어 올렸다. 공짜 아이패드 당첨이라는 광고를 읽으면 순식간에 그의 현관에 새 아이패드가 나타났다. 당신의 노트북을 100배 더 빠르게라는 광고를 읽으면 그의 무릎에 어느새 새로운 노트북이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놓고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영상에 등장한 노트북을 부수면서 영상을 끝냈다. 이 영상으로 미스터 비스트는 9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17년 1월 8일 미스터 비스트는 10만까지 새는 자신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미션을 완수하는 데 거의 40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2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 달 뒤에는 20만까지, 그 다음에는 30만까지 샜다. 와우, 난도 파이팅. 낭독 파이팅! 2017년 8월에는 로건 폴이라는 이름을 10만 번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미션을 선보이던 지미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는 더욱 대담한 시험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주요 전략으로 기부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15일 자신이 직접 노숙자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영상을 올렸다. 나중에는 10명의 노숙자에게 각각 1,000달러를 주었다. 2011년 8월 15일에는 게임 영상을 생중계하는 온라인 게이머들을 무작위로 골라 그들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의 기부 영상은 느닷없이 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2017년 8월 23일에 올린 영상에는 피자 배달원들에게 1만 달러를 팁으로 주고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짓는 지미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지미는 기부받은 돈이 자신과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남자를 끌어안았다. 2017년 8월 30일에는 우버 기사에게 1만 달러를 팁으로 주었다. 낭독 파이팅! 난도 파이팅. 낭독 파이팅! 지미의 채널에는 후원자가 여럿 있었다. 후원금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지미는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다. 그에 더해 규모가 큰 미션이나 게임을 수행해 사람들이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풍선을 매달아야
자신이 공중에 뜰 수 있는지 실험했고 자신이 사는 주에 있는 모든 월마트를 찾아다니며 스니커즈 초코바를 사기 위해 100시간 이상을 운전했다. 동전만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했고 그의 채널에 300만 번째 구독자에게 1페니짜리 동전 300만 개를 주었다. 2020년 10월 4일 그의 세 번째 영상이 공개되자 미스터 비스트는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가 됐다. 그의 채널의 구독자 수는 4천만 명이 넘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30명 이상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 유튜브 제작 사업을 했다. 그의 연간 수익은 1억 달러를 넘었다. 그의 영상들은 평균 3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일부 영상의 조회수는 수억 건에 달했다. 5년 후 미래의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은 6개월 후, 12개월 후 대화 영상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대화를 보여주었다. 안녕, 5년 후의 지미야에서 17세의 지미는 훨씬 달라지고 성숙해진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 나는 고등학생이야. 내가 이 영상을 볼 때 내가 어디에 있을까? 대학은 아닐 거야. 대학을 졸업한 후겠지? 와, 녀석 정말 근사한데?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지금 나는 2015년에 있어. 5년 후에 내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지미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더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듯 입을 막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는 계속 말했다. 오, 섬뜩할 것 같아. 너무 섬뜩할 거야. 편히 잠들소서. 정말 이상하겠군. 이 영상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될 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한 후 지민은 미래의 나에 대해 더 진지해졌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 내 채널의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안 된다면 내 인생 완전히 실패한 거야.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고 싶어.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랬어. 꼭 그렇게 되고 말겠다는 그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진다. 한편 꿈을 실현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를 압도했다. 지민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숨을 내뱉었다. 야, 그건...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절박한 심정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침실의 천장을 응시했다. 지민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매우 깊숙이 연결된 나머지 미래의 다시 미래의 나에 매우 깊숙이 연결된 나머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잠깐의 상상을 끝낸 후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나왔겠지. 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았을 거야. 어쩌면, 어쩌면.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봐, 지금쯤이면 정말로 100만 구독자가 있어야 한다고. 미래의 짐이야, 제발. 지금 네 손에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며 영상을 끝냈다. 이 영상이 공개될 때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놓겠어. 이 책을 쓰고 있는 2021년 12월은 미스터 비스트의 안녕 5년 후의 지미야가 방송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현재 지미는 8,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미션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모습이 됐다. 나아가 자신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곳으로 거듭 도약했다. 지난 6년간 지미에게 일어난 변화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미는 자신의 침실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던 17살의 청소년이었다. 그런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엄청난 부를 쌓고 비즈니스 기술을 익힌 그가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파이팅. 파이팅. 당신과 나도 지미와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 할 방법이 존재할까? 당연히 있다. 정말 가슴 뛰는 답변 아닌가?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미스터 비스트의 놀라운 변화를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한다. 당신도 꿈꾸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방법을 적용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심리학의 변화.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과거에 좌우된다는 프레임이 우세했다. 마틴 셀리그먼 외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말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간은 과거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몰입하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병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치료법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문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동아쌤, 유수쌤, 후찬쌤, 안녕하세요. 이 기간 동안 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과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사상을 지향했다. 이런 관점을 결정론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행동의 앞에 인간의 행동은 앞에서 쓰러지면서 연달아 쓰러진 하나의 도미노패에 불과하다는 사상이다. 과거의 사건인 도미노 패들은 현재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인간의 권한이나 자유는 없다. 그저 자극과 반응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결정론에 따르면 오늘의 삶은 자신의 과거를 재조합한 삶이다. 결정론이 지배적인 관점이었지만 이 사상에는 심각한 한계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인간이 겪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과거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심리학의 주요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자칭 긍정심리학자라는 혁신적인 심리학자 집단이 나타나 심리학의 핵심적인 신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사람을 행복과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다. 과학기술과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등에 업고 진행한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 현대의 연구 결과들은 과거의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행동 파이팅! 오늘의 심리학 연구는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서 제시한다.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이 행성에서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무수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기에 대해 인간은 미래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디에서 지낼 것인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인지, 현지에 남을 것인지 등 당신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성취할 가능성 있는 미래가 수백 가지 있다. 스스로 내리는 결정도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전망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행동의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인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이 견해로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의 다른 말은 목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목표 지향적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연다고 가정해보자. 이 행동의 목표는 허기를 채우거나 심심해서 무언가 간식거리를 찾는 것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가
냉장고를 열게 하는 동력이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자. 학교에 가는 것 역시 이유가 있다. 학생마다 학교에 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대학에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도 있다. 교실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학생은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목적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목적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라면 즉각적인 만족이나 현실 도피가 목적일 수 있다. 그런 행동 이면에도 다 이유가 있다.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은 다음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첫 번째, 무엇. 두 번째, 어떻게. 세 번째, 왜. 1단계는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는 학교에 갔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다. 2단계는 아,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그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3단계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왜가 있다. 이 왜가 행동의 이유 또는 목표다. 왜를 아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왜는 무엇과 어떻게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왜 오르내리는지 알 때 투자를 결정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왜 하는지 알 때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 목표나 동기는 모두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22페이지 마지막.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그에 반해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20% 정도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고업계는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논다. 슬픔은 과거와 관련이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미래에 속한다. 대개 사람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악취를 풍기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접근 동력, 회피 동기 둘 다 목표다. 예를 들어 집을 잃지 않으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회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반면 승진하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접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접근 또는 회피를 위한 목표나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에너지, 행동에 동력을 제공한다. 모든 경우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한다. 그 미래는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다.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일 수도 있고 몇 초 후의 미래일 수도 있다. 낭독 파이팅! 낭독 읽다가 파이팅! 말아요. 한 페이지를 하라고 한 그랬어. 한 페이지 정도 페이지면은 하는 여기 건데. 다 지나서 가야죠.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다음 장에 한 5줄까지 가니까 그거는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 그래도 이게,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주로 두려움이 동력이 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도 많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퇴근 시간과 주말만 기다리거나 쇼핑을 하는 등 눈앞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래퍼이자 비즈니스 거물 50센트와 작가 로버트 그린이 함께 저술한 50번째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성적이고 의식을 지닌 창조물인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만다. 내일과 몇 주 후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일쑤며 몇 달 후를 대비해 막연한 계획을 세운다. 대개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 순간 너머를 바라보기 어렵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이것이 힘의 법칙이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 두려움을 초월해 수용과 용기, 사랑을 행동의 이유로 삼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해야 한다.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감정 요인이 두려움이긴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게 꼭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 심리학자는 인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진화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수렵 채집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은 65세에 은퇴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다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썼다. 낭독 파이팅! 만독 파이팅. 오늘날 인간은 앞날을 생각하려고 힘겹게 노력한다. 그 증거로 미국인이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27세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목표한 은퇴 자금을 다 모으는데 거의 40년이 걸린다. 그렇게 모은 총 은퇴 자금은 평균적으로 10만 7천 달러 정도다. 27세라는 나이에서 보면 꽤 큰 돈 같지만 은퇴 후 한 달 수입이 310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맙소사, 인간이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난 150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860년 미국의 평균 수명은 39세였다. 그러니 어떻게 80년 후라는 긴 세월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26페이지까지만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요소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사랑을 토대로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로 들어선다.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그래서 전망, 정체성, 미래의 나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테드 강연은 미래의 나를 창조하고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최근 몇 년 동안의 테드 강연 주제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싸움, 미래의 나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 미래의 나로 가는 여정, 미래의 내가 제공하는 지침, 미래의 나에게 인사하기, 미래의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미래의 나를 위한 적극적인 생각,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로 만드는 방법, 미래의 나에 대한 도전,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제 끝났고요. 오늘 프롤로그 다시 한번 했고, 그다음에 2월달 티처셀도 우리가 전권을 낭독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서린, 희진 대표님 함께 낭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환쌤,
우리 심정교육 권우장 김유수 대표님. 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날 보내시고요. 네, 사진 한번 찍.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3월 달 낭독 독서 모임 지정 도서인데 왓칭입니다. 왓칭. 함께 책을 구입해서 낭독을 하셔도 되고 독서 모임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월요일부터 왓칭을 낭독합니다. 책은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고요. 오늘 밤 저녁 8시에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까지 17강에서 특강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